안녕하세요. 교육이 바꾸는 세상 최영태 교과세 TV입니다. 최영태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교무처장님을 역임하셨고 광주시민 청소년단체 협의회장 전국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하셨어요. 최근에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도시철도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교수님 채널이라든지 칼럼, 유튜브 글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평소에 그 감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감성이란 게 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감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안에 대해서 느끼고 또 상상하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라든가 또 아름다운 그림이나 풍광을 보면은 저절로 그냥 아름답다라고 뛰어놀고 싶다라든가 이런 느낌을 갖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 이걸 이제 감성 능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IQ와 관련해서 지능지수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감성을 이제 EQ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EQ가 중요하다. 또 EQ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마케팅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감성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감성을 키우는 과목들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나요? 예,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죠. 네. 플라톤은 모든 배움은 감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초중고등학교 모든 과목들이 이제 감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과목들 중에서도 이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혹은 무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감성을 함양하는데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음악과 이제 어떤 유사한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은 최근에 1인 1학생 1학기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정규 과목만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감성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과 외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개인 실기 활동에서 감성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1학생 1학기제를 주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애국에 나가가지고 선진국가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악기를 최소한도 하나 정도씩은 다루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선진국가에 공식으로 진입했다는 세계 기구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국의 선진국가처럼 학생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수준에 도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강주에서도 과거에 1학생 1학기제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유교육감 직전에 이제 강주 교육을 맡았던 안순일 교육감 때 안순일 교육감은 1학생 1학기제를 정책으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하모니카나 보컬이나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루도록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장유 교육감 때 와가지고 1학생 1학기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과거 오카리노나 이 하모니카가 간단한 악기였다면은 이제 바이올린이라든가 등등 좀 더 다양하게 학생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시 1학생 1학기제를 부활해서 아이들이 악기도 다루고 또 학교에서 뭐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악기 소리라든가 노래 소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애들이 또 막 깔깔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음악은 그렇게 접근하더라도 미술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또 뭐 그림 작품을 복도라든가 교실 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진열하고요. 그런 어떤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도 좋지만 학생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그린 거라든가 단체로 그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복도에 걸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내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미술관 같은 데를 많이 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를 좀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강주에는 문화전당 내에 이제 어린이 문화원이 있잖아요. 네, 네. 보면은 그것은 한국에서 어린이 문화시설은 최고로 큰 시설이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이 어떤 상상력을 또 불러일으키고 창의성을 또 깨우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안전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갈 그런 생각이 들지.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선생님한테 돌려버리고 해가지고는 그게 권장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정서함양과 감성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폐교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의 하단이라든가 거기에 심어져 있던 국화라든가 장미라든가 그때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꽃밭은 내가 초등학교에 다녔던 우리 학교의 어떤 꽃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도시는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 환경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더 일반화하고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얘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소리가 들리는 학교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수님 양림동을 감성충전소라는 칼럼을 쓰셨잖아요. 잘 읽었어요. 저도 평소 양림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 중에 마을 중에 하나가 양림동이거든요. 양림동은 우선 역사가 있어요. 과거 이제 선교사의 집이라든가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고 찻집이 있고 또 벽화가 있고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보면은 요즘 이제 학교가 이제 재구조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새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있고 또 거기에 공간들을 내부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교실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학생들이 참 내 집처럼 느끼게 만들고 학교가 바로 학생들의 감성을 키우고 함양시키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감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성 지수가 높아지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감성과 관련해서는 현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감성이 발달하면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심미적이고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 능력이 더 좋아지고 학교 폭력도 사라진다든가 줄어들고 왕따 현상도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감성 능력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적응 능력을 키워주고 또 대처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은 이 지능과 별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능력,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집중력, 즐거움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이들의 감성, 학생들의 감성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끄는 건 어른들이기 예. 때문에 어른의 세계의 감성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데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신으로 유명한 그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이 계시죠. 이분은 1960년대 이미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대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혹은 어떤 고통을 더 많이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술.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경제학자 중에 슈바트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바트 교수는 이제 앞서 백남준 선생은 예술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예술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또 이 혁신을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인지적, 감성적 능력을 크게 키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성인들의 경우도 감성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키워주고 그리고 급기가는 세상 속에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키워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결과적으로 감성과 예술은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 분을 토대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는 인성에 대한 문제가 엄청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자로서 감성과 인성의 연관성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으로서 참된 모습이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이죠. 그래서 흔히 어떤 그 실력과 인성 두 가지를 학교 교육에 이제 아주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인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윤리 과목도 있고 또 사회 과목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을 높여주는 것인데 동시에 저는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감성 능력을 함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성이라는 것은 느끼고 상상하고 하는 능력이고 타인을 어떤 배려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면은 그것이 왕따를 줄이고 또 이 폭력 현상을 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성의 어떤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성 교육은 바로 인성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성 교육의 강론이 감성을 함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감성이 발달된 아이일수록 인성이 훨씬 더 원만하고 좋을 거라는 이런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쭉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육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모두가 잘 살고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감성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 교육관이 정말 현대사회 또 기계 세상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교육이 바꾸는 세상 최영태 교바세 TV 여러분 잘 시청하셨어요. 다음 차시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